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태광입니다. 일단 태광은 쉽게 말해서 해양 플랜트라던가 혹은 석유 화학 그런 플랜트 아니면 조선, LNG 이쪽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그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배관 그리고 관이음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이쪽 섹터가 지금까지는 매우 안 좋았던 것은 맞아요. 지금까지 수년간 이제 석유라던가 화학에 대한 혹은 석탄, LNG 이런 설비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막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고유 유가와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그런 혼란으로 인해서 다시금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했어요. 아니면 인수합병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태광 같은 경우, 대한민국 태광과 송강밴드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순현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11%예요. 네, 굉장히 낮습니다. 유보율은 3,70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지금의 업황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태광 같은 이런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사업을 빠르게 늘리기에 캐파를 확장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회사 중에 이제 HYT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차전지용 기자재 기업이고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2차전지 부품 그리고 플랜트용 기자재 이런 이쪽이 거의 9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관자재와 관이음새류는 사실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 발전소라던가 담수 시설, 조선, 해양 플랜트, 조선 같은 경우 특히나 LNG라던가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좋아지면 똑같이 태광이라는 기업도 그리고 성남밴드라는 기업도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유가가 상승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늘리고자 하는 흐름이 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텔레그램 방에는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허가라고 될까요? 그런 플랜트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긴 했었어요. 그 전부터 내주고 있었다가 최근에 문제가 터지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쪽에 대한 투자를 아마 용인한다거나 혹은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저는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중간선거가 올해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국가는 사실 중도의 국가예요, 중도. 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이면 다음 선거 때는 공화당을 뽑아주고요. 여당이 공화당이면 다음 선거 때는 민주당을 뽑아주는 그런 전통적인 중도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는 별 이슈가 없는 한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압승이라는 것은 곧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이러한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힘이 조금 더 실릴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셰일가스라던가 혹은 이런 오일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LNG라던가 이쪽에 대한 발전 개발로 인해서 플랜트 설비, 수출 터미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태강의 제품들이 관이음새라던가 혹은 배관자재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강 같은 경우는 현재 수주 잔고가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주가가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 2,995억 원 정도인데 올해 1분기 실적이 당기순이익 85억 원, 영업이익이 66억 원이 나왔죠. 가면 갈수록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제가 따로 알아봤을 때에도 이제 주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액은 거기에요. 지금 다시 보시면 매출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액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영업이익률 자체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판가를 그보다 더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쪽에 대한 독과점적인 과점적인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수출 터미널, LNG 터미널 혹은 LNG 시설 이런 것들을 생산해주는 EPC 기업들보다 오히려 이쪽에 들어가는 이런 부자재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수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을이지만 사실상 을이 아니라 갑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해가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태강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쪽에 대한 허가가 이미 예전부터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고요. 이번에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마 훨씬 더 빠른 그런 움직임이 저는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 그보다 더 빠르게 네, 더욱더 이제 LNG 설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LNG 산업이라던가 해양 플랜트라던가 또한 수소 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SK와 같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협력업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부분도 태강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쪽 부분에서는 호황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흐름이 시작되었고요.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유가를 필수적으로 하락시켜야 되는데,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하락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피팅이라던가 뭐 이런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자연스럽게 태강의 매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피팅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인 이제 전기차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자회사도 최근 들어 다시금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캐파 증설에 대한 그런 의지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캐파 증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지만 이미 부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캐파 증설을 하고자 한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특히 이제 수소산업에 대한 그런 진출도를 봤을 때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그 외에도 자회사를 봤을 때 역시나 좀 괜찮아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의 초정밀, 이제 부품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장이 이제 서울에 있고 이제 경기도 군포로 이제 확장 이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캐파를 속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던가 헝가리 이쪽에서도 이제 법인을 세우고 있고요. 뭐 테슬라라던가 노스볼트 이쪽으로도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태강의 자회사 같은 경우도 성장을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뭐 적자다 뭐다 해서 굉장히 좀 노이즈가 있었지만 저는 적자 탈피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실적이 앞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꽤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HYTC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터리 이제 부품을 만드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번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태강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산업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산업 특성상 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태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올해부터는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저도 투자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5월 6일에 이제 좋은 마음 기쁜 덕의 엠모음과 나눈 대화입니다. 자, 사부님 덕분에 장이 폭락하는데도 제 계좌는 신고가네요. 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필승 나이스입니다. 땡땡 땡땡땡땡 비중 실었더니 계좌가 아주 좋습니다. 역시 비중 실으셨군요. 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실력이 많이 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저 사부님이 공부시켜 주시는 거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필승 이렇게 좀 답변이 왔습니다. 굉장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월 11일에 또 다른 분께 이제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의견이 좀 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 특히 중국의 핵심 기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방에도 당연히 꾸준히 그 전부터 말씀드렸겠죠. 자, 스승님, 요즘 스승님의 여러 생각들을 듣고 각종 이슈들을 보면서 문득 잘하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님은 결국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었고 저 또한 살면서 미국이 질 수가 있을까라며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세계화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로 들어서고 전쟁의 시기를 앞당기며 각 나라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제조업과 원자재 기반인 중국은 오히려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했던 무역 제재를 결국 푸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미국에 상당한 호적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도 항상 중국을 강력하게 보셨지만 최종 승리는 미국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보고 계신가요? 필승, 좋은 의견입니다. 땡땡님 의견에 모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최종 승리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과 군사력 그리고 우주전쟁에서 중국이 선전하더라도 미국에 이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그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버블을 키우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오, 그렇군요. 정말 스승님의 의견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뇌 자체가 성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필승. 예, 땡땡님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었고 이런 것들을 좀 볼 때마다 실력이 정말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마켓 분석의 살려는 방문들은 실력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런 장에서도 계절에 신고가를 내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신고가는 아니에요. 저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부근에서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좌는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광에 대한 분석이었고 LNG라던가 LNG 수출터미널, 원유 시설, 셰일가스 시설, 해양 플랜트, 조선 이쪽에 대한 분석도 좀 같이 해드렸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이제 전기차 부품 진출도 마찬가지고요. 태광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